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자, 여러분, 자, 이제 논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장. 선행연구입니다. 자, 3페이지부터, 네, 지금 8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연구 모형의 변수가 몇 개입니까? 변수가 3개죠, 3개. 맞죠? 그러면 이 2장의 이론적 배경은 변수 각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절이 보통 변수의 개수만큼이 절이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2장의 네, 절은 몇 개여야 합니까? 변수가 3개니까 3개여야 하는데요. 이거 한번 쭉 넘기면서 봐주실까요? 네, 절이 몇 개입니까? 4개죠? 자, 그럼 변수의 개수보다 절이 1개 더 들어올 때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냐면 연구 대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옵니다. 이 연구는 연구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한 절을 넣습니다. 연구 대상을 한 절을 넣은 연구가 있고 안 넣는 연구가 있습니다. 넣는 연구는 어떤 때 넣겠습니까? 연구 대상에 대한 설명을 굳이 반드시 해야 될 때 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연구의 차별점은 연구 대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연구의 연구 모형은 새롭지 않습니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새롭지 않다는 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대상이 새로워서 이 연구는 새롭습니다.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을 굳이 설명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사회복지사 연구 대상에 대한 내용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누가 지금 중요해요. 이제 토론자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문단 단위로 살펴본다 그랬죠. 자, 몇 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쵸? 3개 문단. 자, 그러면 1문단, 2문단, 3문단의 주제어를 찾으면서 저희가 논문의 내용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 입니다. 자, 빠르게 읽고 1문단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의료사회복지사의 과거 의미요. 네, 좋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 한마디로 말하면 의료사회복지사란입니다. 의료사회복지사가 누군지,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뭔지, 의료사회복지는 어떤 성장을 해왔는지 의료사회복지사란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학위 논문으로 서 있으면 이건 최소한 한 3문단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2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2번째 문단은 주제어가 더 많습니다. 2번째 문단을 쭉 읽어보면요. 의료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 의료사회복지사 정체성의 혼란, 업무에서의 불합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근무 환경의 어려움,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3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는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 방향,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인력관리, 조직관리,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밑에 혹시 내용을 보고 있으면, 자, 여러분들이 제가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글을 읽고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모형이 종속 변수가 뭡니까? 직무 만족입니다. 독립 변수가 뭡니까? 조직 지원입니다. 조직에서의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의 매개 변수는 직무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다 머릿속에 넣으셨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연구에서 모든 연구는 이 연구가 왜 필요한 줄 알아? 왜 중요한지 알아? 이야기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연구는 이 종속 변수가 다른 말로는 성과 변수. 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변수는 전략 변수라고 해당할 수 있거든요. 전략 변수들. 자, 그런데 이 직무 만족이라고 하는 성과가 중요해서 이 연구를 시작해야 돼.
연구 필요성을 아까 1장에서 얘기할 때 실무적 필요성과 이론적 필요성 설명해야 한다 그랬죠. 실무적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지금 이게 의료사회 복지사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야기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라고 하는 실무적 필요성을 얘기할 때 이 종속 변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독립 변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까? 종속 변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뭐가 중요합니까? 성과가 중요합니다. 근데 연구의 중요성은 성과가 중요합니까? 이 앞에 전략이 중요합니까? 사실 연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실무적인 필요성의 중요성은 성과가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 성과를 무엇에 의해서 올릴 수 있어요? 독립 변수에 의해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의 중요성은 이쪽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요. 자,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야기의 시작에 연구의 필요성의 실무적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종속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여기서 시작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이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의료사회복지사가 근무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면서 조직관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분이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끄트머리에 이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의료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과 어려움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의료사회복지사의 인력관리와 조직관리 연구는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 손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했다가 중간에 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모든 이야기를 한 절의 전체 이야기에 문단이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5개가 나올 수 있고 10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 물론 이 간격이 이렇게 했다 똑같이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작은 이야기에서부터 큰 이야기로 가는 게 일반적일까요? 큰 이야기에서 작은 이야기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일까요? 네. 큰 이야기에서 작은 이야기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들어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끄트머리에서 1절의 끄트머리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랑 자연스럽게 연결됩니까? 2절의 이야기랑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의료사회복지사의 조직 지원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만약에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야기로 끝났다면 그 다음 절이 뭐가 나온다고요? 스트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성이 그러니까 절과 절도 어때요? 교묘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때. 이해됩니까? 이걸 끊어서 하지 않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네, 2절 들어가겠습니다. 조직 지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직 지원은, 자, 1문단은 조직 지원의 개념, 조직 지원의 역할, 조직 지원의 수단, 이런 게 나왔어요. 조직 지원이 뭔 줄 알아? 개념. 조직 지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알아? 조직 지원은 어떤 수단들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아? 약간 여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논문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보다 조직 지원 이란과 관련된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여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을 쓸 때도 최소한 몇 문단은 필요합니까? 한 3-4문단은 있어야 됩니다. 석박사 논문을 쓴다면 그렇습니다. 네, 절대로 한 문단에 우겨넣을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학술지라서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문단 보겠습니다. 이 문단 쭉 눈으로 읽어볼까요? 조직 지원은 많은 조직 지원직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서비스직이나 감정 노동자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감정도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군입니다. 어쩌고 조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문단 내용은 자, 1문단에서는 조직 지원의 개념, 조직 지원의 역할, 조직 지원의 수단,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감정노동자 사회복지사의 조직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이 문단에 들어왔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이 누구라고요? 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근데 여기 누구에 들어왔어요? 감정노동자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조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참에 여기 위에다가 메모를 하시는데, 응? 뭐라고 메모를 했냐면, 키워드 확장이라고 쓰세요. 키워드 확장이라고 쓰세요. 자, 보세요. 제 설명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봐봐요, 여러분. 자, 논문의 필수는 두 가지라고 말했죠. 이론적 배경과 데이터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론적 배경은 기존 연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논리적 근거를 찾아서 쓰는 건데, 자, 내가 차별화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론적 근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차별화를 70%, 8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는 5%, 10%, 15%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연구의 특성이 차별화가 어느 부분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연구 대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변수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의료사회복지사 대상으로 한 조직 지원에 대한 필요성 연구로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죠. 연구가 안 돼 있으니까. 없으면 칸을 비웁니까? 논문을 덜 채워서 논문을 내나요? 아니죠. 그럼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돼? 내가 여기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키워드 확장을 합니다. 자, 키워드를 확장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할게요. 이 양반은 키워드를 뭘로 확장해야 돼요? 연구 대상이 새로우니 뭐를 키워드로 확장해야 돼요? 연구 대상을 확장하셔야 돼. 그러니까 연구 대상을 확장할 때, 키워드 확장할 때 어디가 포인트예요? 감정 노동자가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가 변수로 들어간 거거든요. 매개 변수로.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키워드 확장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감정 노동자, 그중에 사회복지사까지로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찾아서 여기다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변수를 가져왔다 칠게요. 조금 새로운 개념의 변수를 모형에다 집어넣어서 내가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부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변수 개념을 확장해야 되죠. 변수를 확장한다는 말은 변수 개념을 조금 더 내가 구체화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좁게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거 개념보다 살짝 넓은 개념 혹은 이거랑 유사한 개념으로 변수를 확장해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채우는 거예요. 차별화된 포인트에서 백그라운드를 못 찾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당연하겠죠? 잘 못 찾겠잖아요. 그러니까 틀어서 찾아야 된다고요. 확장해서 찾아야 된다고요. 이분은 연구 대상을 확장해서 찾았다고요. 이해되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는 조직 지원에 대해서 이제 조직 지원의 본격적인 연구들을 정리하는데 조직 지원이 이 연구는 독립변수로 썼잖아요. 독립변수로 쓴 연구들. 조직 지원이 종속변수로 쓴 연구들을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화 시켰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는 감정 노동자 대상으로 한 조직 차원의 연구에서 조직 지원이 어느 변수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러니까 독립 변수로서 조직 지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 연구는 조직 지원이 종속 변수로 썼어요, 독립 변수로 썼어요? 독립 변수. 독립 변수로 썼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에 대한 연구를 정리했겠죠. 내가 내 연구 방향으로 향해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위에서는 조직 지원이 독립 변수로 쓴 연구, 종속 변수로 쓴 연구를 정리했다가 내 연구에서는 더 구체화시키면서 감정 노동자 대상으로 한 조직 지원이 독립 변수로서 연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조직 지원 연구를 했는데 국내 연구는 잘 없고 국외 연구가 많아. 그런데 조직 지원이 어디다 주로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 직무 만족에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연구로 정리를 해서 끝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절은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직무 만족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자, 봐봐요. 내용이 어때요? 큰 내용에서 구체화되는 내용으로 가는데 점점 어디를 향해 가요? 내 연구를 향해 가요. 그러니까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설명하고 독립변수 조직 지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직 지원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에서는 조직 지원 자체만 설명한 게 아니고 조직 지원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수에 대한 가설에 대한 백그라운드까지 여기다 다 쓴 거라고요. 합쳐 썼다고요, 여기다가. 자, 3. 이제 직무 만족 이야기 나왔죠, 종속 변수. 자, 문단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직무 만족에 대한 내용은 자, 1문단. 자, 직무 만족이 뭐냐라는 정의를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여러분한테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직무 만족에 미치는 변수가 크게 이런 덩어리들, 이런 덩어리들, 이런 덩어리들이 있어 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이야기할 때요. 조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조직. 조직에서 직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유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효성의 어떤 일부분인데 그러니까 조직의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개인이 얼마나 이 조직에 있으면서 내 일을 좋아해 라고 하는 건데 내 일을 좋아해 라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그룹을 말해보라면 조직 차원의 변수가 있고요. 개인 차원의 변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연구자들은 조직 유효성에 대한 종속 변수를 연구하면서 독립 변수를 조직과 관련된 변수들만 여러 개를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개인 차원의 연구들만 다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주제를 정할 때 제가 변수를 정리하는 표를 어저께 엑셀 표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 후보의 변수가 한 50개 정도가 있는데 이 50개가 개별 50개로 보이면 내가 이거 주제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이 변수들이 덩어리져 보이면 내가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 해봐야지라는 감이 옵니다. 이게 단순화 효과인데 이 단순화 효과를 다른 말로 구조화를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그 구조화의 변수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다고요? 조직 변수와 개인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는 직무 만족이라고 하는 조직 유효성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 군을 중에서 두 가지 군을 모두 다 사용한 거예요.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하는 한 조직 변수 한 개를 선택했고요. 개인 차원의 변수는 스트레스 변수를 선택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구분 지어지는 덩어리 지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셔야지 구조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셔야지 연구의 범위를 확 좁힐 수가 있어요. 구체화를 하는데 이게 엄청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 변수인지 전략 변수인지 드라이버 종류인지 이게 유인 요인인지 유인 요인 중에 조직 요인인지 이게 개인 요인인지 뭐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조직 요인과 개인 요인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직업별로, 두 번째 문제는 직업별로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의료사회복지사가 느끼는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를 정리를 하셨어요. 국가별로.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거기 지금 3절의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를 정리한 거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국내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과 직무 스트레스 소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만족, 스트레스, 소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얘기가 나오겠죠. 자, 스트레스에 대한 문단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자, 일단 스트레스의 정의가 나오겠죠. 개념 빵 말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변수가 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고요. 사회복지사의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다음에는 의료사회복지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자, 2장 이론적 배경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감이 옵니까? 옵니까? 예,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제가 어제 2시간 강의, 오늘 2시간 강의했는데, 이제 물론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를 저는 정말 바라는데요.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 논문의 주제와 내 논문을 쓸 때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세요? 네.